아침에 이거 2스푼만 먹으면요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입니다. 비만 치료를 약 25년간 했고요. 한 10만 명 정도의 환자를 본 걸로 예측을 하는데요. 꼭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음식들을 적지 않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환자분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 4가지 음식은 정말 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시리얼이에요. 요즘에는 뭐 좋은 시리얼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먹는 시리얼은요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요. 탄수화물을 잘 정제를 해가지고 먹기 쉬운 형태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또 거기다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각종 설탕이나 첨가물들을 많이 넣게 되죠. 정제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현대인들이 아침에 그냥 후루룩 먹을 수 있게 시리얼을 먹는 것들은 아주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제가 시리얼을 먹고서 재봤더니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요 감자튀김이에요. 감자는요 GI 지수가 고구마보다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삶은 감자, 그냥 생감자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요 기름에 튀기는 순간 GI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반복적으로 기름을 튀기게 되면 거기에 트랜스 지방이 덮이게 되겠죠. 당 독소가 상당히 많은 음식이에요. 이 감자튀김은요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고요 각종 혈관을 노화시키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감자튀김 저는 절대 좀 말리고 싶어요. 세 번째 제가 절대 금하라고 말씀드리는 음식은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실제로 단맛, 탄수화물 외에는요 지방이나 단백질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아이스크림에다 뭐 견과류 같은 걸 넣으면 조금 지방을 먹을 수는 있겠죠. 대부분의 아이스크림은요 그냥 설탕 덩어리입니다. 거기에다 인공 착색료 이런 것만 가득하거든요. 피해 주셨으면 좋겠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더울 때 뭐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먹는 건 상관없겠지만 정말 매일 먹는다 이거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다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네 번째 제가 말리는 음식은요 과일 주스예요. 각종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섬유질을 다 먹을 수 있고 천연 항암제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과일은 좋은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 당뇨가 있는 사람들,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지방간 있는 사람들이 과일을 갈아서 먹는 것, 즙으로 내서 먹는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일에는 설탕, 포도당, 과당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과당이라는 녀석은요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하는 대신에 지방간을 만드는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통풍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갈아서 먹어요. 또 즙을 내서 먹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과일을 먹으려면요 달지 않은 과일, 예를 들어서 자몽이라든지 레몬류 같은 것들, 그리고 과채라고 부르는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것들을 그냥 씹어서 먹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당도감 높은 음식들 있죠. 망고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아서 즙을 내서 먹으면요 혈당 스파이크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지방간, 통풍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가당 땅콩버터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서 요즘 제 환자분들은 땅콩버터를 많이 드시고 살을 뺐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땅콩버터는요 버터는 아니죠. 우리가 버터같이 음식의 식감이라든지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버터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땅콩버터에는 버터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100g당 600kcal 정도로 상당히 칼로리가 높아요.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런데 조금만 먹어도 많은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땅콩버터 상당히 많이 추천을 드려요. 땅콩버터는 첫 번째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요. 포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백색 지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몸에 나쁜 지방인데 갈색 지방은요 이 백색 지방을 태워주는 지방이에요. 아기 때 생겼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퇴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준다는 의미에서도 땅콩버터는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주 좋은 지방이에요.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게 지방과 단백질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지방이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몸에 좋은 지방이라는 거예요. 올레산과 리놀렌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지방들은요 몸에서 혈전을 청소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요. 네 번째는요 아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비타민 B도 많고요, 비타민 E도 많고요, 아연이라든지 망간 같은 아주 다양한 영양소를 땅콩버터에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땅콩버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땅콩버터 자체를 먹어도 돼요. 하지만은 땅콩버터 자체를 먹기보다는 다른 음식에 이제 발라서 먹는다, 찍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땅콩버터가 상당히 꾸덕꾸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음식에다 이렇게 발라 드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탄수화물이 정말 먹고 싶은데 아주 좋은 호밀 크래커가 하나 있어요. 혈당은 많이 올릴 것 같진 않은데 좀 걱정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혈당이 크래커만 먹었을 때 160까지 올라갈 것을 땅콩버터를 바르면은요 한 140 정도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이라든지 팥
파프리카 같이 야채인데 그것만 먹기에는 조금 심심한 이런 음식들 있죠. 그런 것들에다가 땅콩 버터를 찍어 드셔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먹어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배추하고도 땅콩 버터 많이 먹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기준을 보면요, 땅콩 버터가 미국의 큰 테이블 스푼 2개라고 얘기를 해요. 15cc, 15cc 하면 30cc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서양인들보다 치고도 작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수저로 한 2스푼 정도 먹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땅콩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살찝니다. 하루에 2스푼 정도 먹는 것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땅콩을 우리가 조제해서 만들 때 설탕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아주 소량 들어갈 수 있는데 뒤에 영양성분표를 보시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10 이하로 된 거를 고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5 이하로 되었다면 아주 최고의 제품이거든요. 땅콩버터 저장하시고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땅콩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패가 될 수 있어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발암물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땅콩버터의 뒷면에 보면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이 있죠. 어떤 것들은 냉장 보관하라고 돼 있고요, 어떤 것들은 직사광선 피해서 실온 보관하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수저로 한번 뜬 다음에 입에 들어간 걸 또 다시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오염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땅콩버터를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먹겠는데 지방이나 단백질의 섭취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땅콩 단백질과 땅콩의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양배추에다가 땅콩버터를 얹어서 먹는다든지, 오이라든지 당근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데다가 땅콩버터를 찍어서 먹는다든지, 단순히 야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땅콩버터하고 비슷한 이유로 그릭 요거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땅콩버터처럼 음식과 같이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발라 먹을 수도 있어서 그릭 요거트 상당히 추천드리거든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우유를 오래 놔두면 위에 맑은 부분과 아래 꾸덕한 부분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위에 맑은 부분 유청을 걷어내고 밑에 있는 유단백 부분을 고농축해서 만든 게 바로 그릭 요거트예요. 좋은 성분만 넣고 설탕이라든지 다른 첨가물이 최대한 없도록 만든 게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 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꾸덕꾸덕합니다.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특히 단백질이 상당히 많죠. 지방이 약간 있는데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탄수화물이 마찬가지로 10g 이하 되는 것, 5g 이하 되는 것은 아주 좋은 것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무가당, 무청과 그릭 요거트를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배가 고플 때 꼭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려요. 한 개는요, 무가당 두유. 두유는요, 잘만 만들면 당 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고유의 성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뒤에 성분표를 보시면은요, 단맛이 안 들어간 이런 두유들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5g 이하면 아주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무가당 두유 하나 준비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무가당 무청과 천연 치즈를 말씀드려요. 스트링 치즈라고 하는데, 이런 치즈는요, 고유단백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이에요. 먹으면 포만감도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무가당 두유하고요, 천연 치즈, 요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저 또한 진료 보다가 갑자기 배가 고플 때가 있으면 이렇게 먹고 또 진료를 봅니다. 사람들이 정말 간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아무 때나 먹는 거예요. 주변에 먹는 것들이 너무 풍족해졌고요. 휴대폰만 있으면 아무 데나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졌죠. 이것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러면 포도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뿜어내요.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로 또 저장을 하는데, 새끼를 먹었다 그러면 3번 정도 나오고 이제 일을 안 하고 쉬게 되는데, 잘 때는 인슐린이 조용하게 쉬어야 되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탄수화물을 먹고 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혈당이 또 쭉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또 밤에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는 생활 습관이 제일 안 좋아요. 젊을 때는 그래도 활동력 있게 일을 하다가 40, 50대가 됐는데도 계속 이런 습관을 가지고 가시면요, 인슐린이 나 일 안 해, 나가 떨어져요. 이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은 정말 제일 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안 좋은 습관은요, 수면의 부족이에요. 현대인으로 갈수록 우리는 휴대폰, 인공 발광 조명, 영화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보다가 수면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비만이 되고 건강이 악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면의 부족이란 말이에요. 수면은요, 우리 몸을 정상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대사를 정리를 해주고요, 식욕을 정리를 해줘요. 렙틴, 그렐린 이런 것들을 다 정상화시켜준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분명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더 먹게 됩니다. 수면의 부족은요, 건강과 다이어트를 아주 위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면을 잘 못 취하는 것도 아주 현대인들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살찌는 몸이 되어 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우리 몸에서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코티졸은요,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는 힘이 있어요. 코티졸이 나오게 되는 기전은요, 진화를 거치면서 현생 인류로 오는 동안에 우리 몸에 체득된 하나의 방어 기전이에요. 예전에 우리에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추위와 기아, 그리고 동물에게 쫓기는 것, 상처 이런 것들이었겠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몸에다가 지방을 축적시켜 놨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지방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기아에 시달려도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지방으로 안 쌓아놔도 되는 몸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기전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나오고 코티졸이 높아지게 되면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도 내장 지방에 쌓여서 배가 볼록해지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자기만의 해결책,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 취미생활이라든지 종교생활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스스로 잘 체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최고로 중요한 게 생활 속의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정말 오래 앉아있죠. 일할 때도 앉아있고 TV 볼 때도 앉아있고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습관들을 우리가 이제 의자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활동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지방은 자꾸 축적되지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 다니시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계단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일부러 운동을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운동량을 늘려가고, 두 번째는요, 당독소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대인들에게 비만과 노화, 질병의 원인이에요. 주로 물 없이 굽고 튀긴 음식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직화구이, 감자튀김 이런 데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각종 질병과 노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물 없이 직화로 굽고 튀긴 것 대신에 물에 삶아서 샤브샤브 같은 거, 수육 같은 거, 신선한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이 현대인들의 엉망진창이 된 생활 습관들을 고쳐나가는데 간헐적 단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정 시간은 굶고 일정 시간을 먹는 것을 만들어서 굶는 시간이 12시간부터 시작해서 12대 12, 그리고 14대 10, 16대 8까지 공복 시간을 좀 늘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가 포식이라든지 생체 시계가 정상화되면서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도 잘 지키는 습관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라도 내가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12대 12 단식이라 그러면 12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식사 허용 시간에는 양질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